자, 그러면 이번에는 문자 함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자 함수는 뭐 영문자를 대소문자로 변환을 하거나 아니면 단어를 기준으로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해주는 함수, init, capitalize, length, 글자 수, 바이트 단위로 글자 수를 알려주는 length 바이트, concat이라고 하는 함수, 문자열을 연결시켜주는 함수. 그다음에 서브스트링이라는 함수는 이제 문자열에서 특정 범위의 문자를 잘라내는, 뭐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있으면 안녕이라고 하는 문자열만 잘라내서 추출한다든지 서브스트링이라는 함수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문자열에 뭔가 지금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문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런 포함이 되어 있으면 걔가 이제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어요. 이런 inString이라는 함수를 쓰면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C 드라이브에 파일에 이미지에 강아지.png 이렇게 이미지가 있다. 그런데 얘를 쭉 찾아서 여러 파일들 중에서 이 파일이 png 확장자인지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쭉 이 파일명을 찾다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점 기호를 찾아야겠죠. 점 뒤에 나오는 요 문자열이 확장자니까, 그쵸? 인스트링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점이 어느 위치에 있나를 알면 그 위치가 예를 들어서 뭐 10번째 위치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끝까지 문자열을 잘라요. 그러면 확장자가 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럼 요렇게 할 때 뭐 inString이라는 이 함수랑 문자열을 자르는 함수, 뭐 서브스트링이라는 함수를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L 패딩, 레프트 패딩, R 패딩, 라이트 패딩 이런 함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뭐 지정한 칸에 왼쪽에 빈 공간을 특정 함수로 채우는 함수다. 뭐 특정 문자로 채우는 함수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민등록번호를 싹 가져왔어요. 어쩌고 저쩌고 하고 3 별별별별별 이렇게 해서 하고 싶어요. 그쵸? 그러면 이 문자열을 가져온 다음에 이 뒤에 주민번호 뒷자리에 나오는 요 글자 다음에 요 부분은 다 별표로 마스킹을 하겠다 할 때 라이트 패딩을 사용하면 오른쪽의 빈 공간을 특정 문자로 채우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응용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자 함수들을 사용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9번 문제를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대문자, 소문자, 그리고 첫 글자만 대문자로 변환하는 SQL문, 그렇죠? upper, lower, init, cap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이런 문자가 있었다, 문자열이 있었다. 근데 대문자로 바꿀 때는 upper라는 함수, 그 다음에 소문자로 바꿀 때는 lower라는 함수, 그 다음에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꿀 때는 init, cap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29번. 원래 문자가 요거예요. 원문이 요거다. 그래서 이거 복사해서 쓰세요. 복사해서 대소문자가 막 이렇게 섞여 있죠? 섞여 있는 이 원문을, 원래 문자 얘를 어퍼 함수를 사용해서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init cap,
그러면 이렇게 문자 결과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언제 쓰냐? 이런 경우에 써요. 어떤 파일 이름이 뭐 C 드라이브에 패스 to test.png. 어떤 사람은 이걸 대문자로 써놓고 패스 to test.png 소문자로 써놨어요. 근데 우리가 이 파일 목록들을 쭉 조회하면서 얘가 이미지 파일인지 이미지 파일이 아닌지를 체킹을 하고 싶어. 근데 얘를 이제 문자열을 비교를 해야 돼. 근데 꼭 말 안 듣고 이거 좀 소문자로 좀 써주세요 했는데 꼭 이렇게 대문자로 쓴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얘를 그냥 싹 다 대문자로 바꾸든 싹 다 소문자로 바꾸든 해서 비교하면 일일이 비교할 필요가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럴 때 아예 그냥 이 문자열을 가져와서 다 대문자로 바꾼 걸 대문자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다 소문자로 바꾼 걸 소문자랑 비교하면 저렇게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대문자로 싹 나오고 소문자로 나오고 첫 글자만 A, W 여기만 대문자가 나오죠? 이렇게 첫 글자, 요 단어 단위로 띄어쓰기를 단위로 해서 한 단어를 인식을 해요. 이렇게 해서 첫 글자만 대문자로 init cap 해서 작성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글자 수입니다. 문자열의 글자 수와 바이트 수를 출력하는 SQL문을 작성하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문이 있을 때 영문은 한 글자당 한 바이트라서 글자 수를 구하거나 바이트 수를 구하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한글 같은 경우에는 3바이트씩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글 총 5글자죠. 그래서 15바이트가 나오고 중간에 빈칸이 있어요. 띄어쓰기가 있죠. 띄어쓰기는 1바이트 해서 16바이트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length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length 일단 영어로도 한번 써보고 length b를 쓰면 이 문자의 뭐예요? 바이트 단위로 바이트 수를 세볼 수가 있어요. 먼저 영문에 대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랭스가 오타가 있나요? 랭스 오타가 없죠? 오케이. 요렇게까지 한번 테스트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문, 숫자, 빈칸은 1바이트씩, 한글은 3바이트씩 차지한다. 그것도 한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어랑 이 그냥 빈칸은 다 1바이트라서 랭스로 하든 랭스 바이트로 하든 똑같고, 그런데 한글 같은 경우에는 저 글자 수는 사실상 빈칸 포함해서 6글자지만 바이트 단위로 해보면 한글 3바이트씩 5글자 15바이트, 빈칸 1바이트에서 16바이트가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문자 함수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쉬었다 가겠습니다. 오늘은
자, 그러면 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문제 우리가 글자 수, 바이트 수까지 살펴봤고 31번 각각 함수와 기호를 이용하여 두 문자열을 연결하는 병합하는 함수를 써보자. 병합하여 출력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알로하 월드라고 하는 이 문자열을 연결할 겁니다. 첫 번째 문자열은 알로하, 두 번째 문자열은 월드라고 되어 있죠. 얘네들을 함수를 사용한다 그러면 컨캣이라는 함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컨캣. 얘를 사용해서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두 문자열을 연결해서 쓸 수가 있는데 이걸 기호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함수 대신에 기호로는 어떻게 하나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컨캣 함수를 사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컨캣. 그래서 우리가 함수로는 이렇게 컨캣이라는 함수를 쓸 수가 있고 기호로 할 때는 이렇게 문자열을 쓴 다음에 5어 연산 기호 있죠? 파이프 연산자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호. 문자열을 연결해서 출력해 볼 수가 있겠어요. 이건 왜 클래스지? 월드. 자, 그러면 둘 다 같은 결과가 나오죠? 두 문자열을 연결시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뭔가 앞에서 어떤 데이터를 구해서 가져온 거랑 다른 테이블에서 가져온 걸 뭔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야 돼. 그럴 때 요 함수를 써도 좋을 것 같고요. 요런 기호를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 요런 고민도 해봐야 돼요. 우리가 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언어는 표준 문법이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제품마다 가지고 있는 함수들이 있어요. 오라클은 오라클만 갖고 있는 함수, MySQL은 MySQL만 가지고 있는 함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만들다 보면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쓰다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로 전환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이터베이스 제품으로 바꿔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걸 가능하면 코드 변경 없이 SQL 표준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호환이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컨캣이라는 함수가 표준 함수인지 아니면 오라클에만 있는 함수인지 그냥 MySQL에 가져가도 그대로 쓸 수가 있는지 뭐 이런 고민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이런 문자 연결하는 이 5어 연산도 MySQL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이런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거는 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쭉 진행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실무를 하면서 생각해 보면 되겠고 또 문자 함수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32번 예시와 같이 주어진 문자열의 일부만 출력하는 SQL문을 작성하시오. 이런 식으로 URL 경로가 있어요. www.allohacampus.com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각각 나누는 거예요. www만 자르고 중간에 도메인 알로하 캠퍼스만 자르고 또 마지막에 컴퍼니 컴만 잘라보고 싶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이때는 이제 문자열을 일부만 추출해서 출력하는 함수 서브스트링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문자열 부분 출력하기 서브스트링을 이 문자열에 적용해서 가져와 볼게요.
그럼 요 위에 있는 요 예시 문자열로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거 제 도메인에 적용되어 있는 주소예요. S1 그러면 위치 1부터 3번 위치까지 시작 번호부터 글자 수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얘를 똑같이 쓰는데 5번째 글자부터 10글자, 세 번째는 뒤에서 셀 수가 있어요. 뒤에서 두 번째부터 2글자 이렇게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각각 우리가 점을 제외한 앞에 있는 www 그다음에 도메인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kr 요것만 부분 추출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바이트 단위로도 어, 부분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서브 스트링 바이트라고 하는 함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서브 스트링 b를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VS 코드에서 다중 커서를 쓸 수가 있는데 다중 커서는 Alt 키를 누르고 커서 위치를 누르면 이렇게 커서가 여러 개가 생겨요. 그렇죠? 세 개가 됐죠? 한 번에 이렇게 지웠다가 한 번에 이렇게 함수 스트링 바이트로 바꿔볼 수가 있겠습니다. ESC 눌러서 다중 커서를 해제할 수가 있고 컨트롤 Alt 눌러서 방향키를 누르면 아래로 이렇게 다중 커서가 만들어지면서 생성이 돼요. 그럼 여기다 지우고 만들고 ESC에서 벗어나면 되겠죠? 이렇게 실행을 해도 똑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이 문자열은 전부 다 뭐예요? 영문이랑 기호로 되어 있죠. 영문이랑 기호는 전부 다 한 바이트이기 때문에 바이트 단위로 해서 문자열을 추출을 하든 그냥 글자 수를 단위로 해서 추출을 하든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 예문을 한번 바꿔 볼게요. 얘를 이제 복사해서 여기만 한글로 변경을 해 볼게요. 이렇게 바꿨을 때는 글자 수만 조절해주면 6글자죠. 여기 10글자를 6글자로만 조절해주면 글자 수 단위로는 동일하게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를 이제 바이트로 스트링 바이트 함수로 쓰게 되면 한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예요? 한 글자당 3바이트씩 가져간다라고 했죠? 그러면 요 6글자를 가져오려면 3 곱하기 6 해서 몇 바이트? 18바이트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요 부분 가져올 때는 18바이트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얘는 구분하기 위해서 컴으로 해볼까요? 컴 세 글자로. 그러면 세 번째 것만 한번 체크해 보면 되는데 얘는 뒤에서 세 글자, 뒤에서 세 번째 위치에 세 글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세 번째 세 글자.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www 알로하 클래스 그다음에 com에서 가져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에 이제 한글인 경우에는 요 18글자가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한글 3바이트씩 한 거를 몇 글자? 6글자로 해서 18바이트를 지정해 준 겁니다.
그걸 체크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입력해 보세요. 자, 33번. 예시와 같이 문자열에서 특정 문자의 위치를 구하는 SQL문을 작성하시오. 예를 들면 이 영어로 이렇게 알로하 캠퍼스라고 하는 글자가 있다. 여기에 A가 몇 개 있나요? 네 개, 세 개 있나요? 한 개, 두 개, 여기 있다. 세 개가 있죠. 그러면 이 각각 A가 첫 번째 나오는 A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세 번째 나오는 A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찾아가면 첫 번째 얘는 첫 번째 위치에 있고, 얘는 1, 2, 3, 4, 5 다섯 번째 위치에 있고, 여섯, 일곱 번째 위치에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구해보고 싶은 거예요. 각각 이 A 처음 만나는 A가 어디에 있고, 두 번째가 어디에 있고, 세 번째가 어디에 있는지. 얘를 확인하고 싶으면 우리는 이제 특정 문자의 위치를 구하는 inString이라는 함수를 쓸 수가 있어요. inString. 얘를 사용하면 이제 뭐예요? 사실상 이런 것들 강아지.gif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앞에 누가 말 안 듣고 막 폴더 경로랑 파일명에다가 점을 막 써놨어. 그러면 이 점의 위치랑 이 점의 위치를 알아봤자 확장자를 알 수가 없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점을 찾고 거기서부터 서브 스트링으로 얘를 가져와야 확장자를 구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제 저 맨 마지막 나오는 점의 위치가 어디 있냐, 이 파일 경로에서. 그럴 때 이제 인스트링 함수를 써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33번. 요거를 해볼게요. 요렇게 해서 첫 번째 A의 위치. 여기서 첫 번째 A는 당연히 1, 이 위치에 있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도 구해보겠습니다. 네 번째가 있나? 네 번째는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네. 네 번째는 해봤자 계속 그냥 세 번째까지만 그 위치를 반영을 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근데 이상하죠? 지금 해보면 어 여기 2, 3, 4 이렇게 작성한 거는
두 번째 A의 위치, 세 번째, 네 번째 A의 위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저 A를 몇 번째 위치부터 찾을 거냐를 지정하는 거예요. 지금 인자가 총 3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3개가 들어가 있을 때에는 어, 용법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만약에 쓴다 그러면 어, 해당 문자열에서 A를 1번 글자, 1번 위치부터 찾아서 가장 처음 만나는 A의 위치를 반환. 해당 문자열 그리고 찾을 문자 그리고 1 이렇게 쓰면 1번 위치부터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인자를 이렇게 4개를 주면 해당 문자열에서 A를 1번 위치부터 찾아서 나오는 두 번째 A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렇게 3개를 써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고 이 뒤에다가 인자를 하나 더 써줘야 되는 거죠. 얘가 몇 번째인지를 쓰고 얘는 어디서부터 찾을지를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A가 총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A는 첫 글자, 두 번째 A는 5번째 글자, 세 번째 A는 8번째, 네 번째 A는 없어요. 없으니까 0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A가 1, 여기 5, 8 이렇게 158 위치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스트링 함수로 특정 해당 문자열에 있는 글자 수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34번까지. 자, 되셨나요? 다음 또 볼게요. 34번. 예시와 같이 대상 문자열을 왼쪽, 오른쪽에 출력하고 빈 공간을 특정 문자열로 채우는 SQL문을 작성하시오. 이런 문자열이 있다. 근데 공간을 만들어 늘려 늘려가지고 얘를 오른쪽에다가 놓고 왼쪽 빈 공간에 얘로 채워. 반대로 해당 문자열을 왼쪽에다가 놓고 어, 오른쪽 빈 공간에 얘로 채워. 요건 각각 이제 왼쪽에다가 여백을 준다고 해서 L패드, 오른쪽에다가 여백을 준다고 해서 R패드 이렇게 함수를 쓸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력을 해볼 수가 있겠죠? 20칸을 만든 다음에 20글자의 자리를 만든 다음에 해당 문자열을 넣고 나머지 빈 공간을 이제 샵으로 채우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응용을 하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한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를 별로 마스킹하시오. (2000년대생) 오, 그렇군요. 04 있나요? 03 있나요? 네가 내 나이를 왜 물어보냐? 그런 건가요? 자, 02로 가겠습니다. 9월 5일 태어났고 이제 2000년대생부터는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죠. 그렇죠? 나는 이거나 이거다 하면 이제 옛날 사람. 자, 이렇게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7자리가 되어 있고 여기서 우리는 일부만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만 가져와. 얘를 잘라야 돼. 그럼 문자열을 첫 글자부터 해서 몇 글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글자를 잘라야 되는 거죠. 그럼 서브 스트링으로 첫 글자부터 8글자를 잘라. 그러면 일단 뒤에 그렇죠? 첫째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아예 잘라 버리는 거예요. 그 뒤에다가 총 14자리를 칸을 만들어서 남는 부분은 뭐예요? 별로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부적합한 식별자. 왜냐면 얘는 문자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 그러면 이렇게 주민등록번호 나오나요? 오케이. 한번 해보세요. 근데 요즘엔 아예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입력을 안 하죠. 옛날에는 회원가입할 때 입력을 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뒷자리 그냥 아예 입력을 안. 왜냐면 맨날 뒷자리 입력하던 시절에 막 친구들이 해킹해가지고 내 RPG 게임에 들어와서 막 아이템 다 뺏어가고 비밀번호 바꿔갖고 그랬죠. 당해봤어요? 아이템 그거 드롭률 2%밖에 안 되는 거 막 훔쳐가고 메이플 스토리 그쵸? 커닝시티 가봤어요? 커닝시티에서 막 아이템 복사해드립니다 하고 막 떨궈보세요 막 떨고 갑자기 매지클 그 뭐냐 그 뭐지? 이동하는 거 그거 뭐예요? 텔레포트? 텔레포트 딱 써가지고 딱 아이템 뺏어먹고 그럼 돼요 안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주민번호가 없어졌다라는 게 학계의 정설이에요. 알고 계세요? 자, 뻥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문자 함수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레프트 패딩, 라이트 패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다 방금 우리가 요 목록에 있던 거 쭉 문제를 통해서 실습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문자 함수를 보도록 할게요.